안녕하세요. 아직까지 아침 저녁 기온은 제법 쌀쌀하기도 한 편인데 낮 기온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낮에 아무리 덥고 힘들고 지쳐도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여러분의 잠자리는 선선하고 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읽기 시작할게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멀리서 한 노부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걸었고, 할아버지는 오른손에 분홍색 양산을 들고 할머니에게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걸어오는 듯 보였다. 아이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직장에 있을 시간이라 길목에는 내 발소리와 할머니가 내려짚는 지팡이 소리만 났다. 나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쯤 할머니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힘이 들어 보였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입을 열었다. 나와의 거리가 그리 가깝지 않았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와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지나치는 순간 내 귀에 할머니가 내뱉은 한마디가 들렸다. 아이고, 힘이 든다. 이제 갑시다. 다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의 혼잣말이 그쳤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혼잣말은 할머니를 기다려주는 할아버지만의 방법이었다. 길 한가운데 멀뚱멀뚱 서 있으면 할머니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괜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편히 쉬라는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힘들어하는 상대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느리게 걷는 상대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듯 태연하게 기다려주는 모습에서 세월을 거쳐온 사랑이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어땠던가?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다그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또 상대방의 힘듦을 봐주려고 애썼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는지, 나도 저 노부부처럼 예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되돌아봤다. 다음 챕터입니다. 쉬네요. 사랑도 온도가 다를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온도가 다르듯이 사랑도 만나는 시기에 따라 온도가 다를 수 있다. 사랑이 꼭 뜨거워야 하는 건 아니다. 따뜻할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다. 권태기라는 이름을 붙이니 문제가 심각하게 비춰지는 것이다. 어떤 온도든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 미지근하게 느껴진다. 사랑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니라 뜨거운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다. 그 사람을 선택했던 그 순간의 나를 믿어보자. 사랑하고 또 사랑했기에 그 사람을 선택했을 테니까. 다음입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저와 단둘이 밥 먹는 것이 좋다며 다른 약속을 미루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며 타일러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나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늘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싶다며 정성스럽게 메뉴를 고르고 제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만큼은 수다쟁이였습니다. 가끔 어색한 침묵이라도 찾아오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 저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문자를 보낼 때에도, 통화를 할 때에도 그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어느새 그는 제가 편해졌나 봅니다. 주말이면 늘 함께하던 우리였는데 제게 말없이 다른 약속을 잡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와의 약속, 어떤 날은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 또 어떤 날은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의 눈에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나 말고도 챙겨야 할 것이 많으니까요. 그의 삶을 뒤바꿔 놓은 불청객은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래도 요 몇 달 동안 나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사람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나 같습니다. 내가 익숙해지니까, 편해지니까 이제는 혼자 남겨둡니다. 새로 산 장난감이 신기해서 한동안 끌어안고 다니다가 이제는 새로울 것 없고 더 알아갈 것이 없다 생각해 마음이 시들어진 것이겠죠. 저는 이제 혼자서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즐겼던 것처럼 그렇게 혼자 서보려고 합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사랑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저와 꼭 붙어 있으려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하루 종일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 갖지 못했던 내 시간도 누리고 왜 그렇게 바쁘냐고 투정 부리는 그를 달래느라 하지 못했던 일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할 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가 저를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혼자서는 연습을 하는 것은 저를 혼자 둔 그 사람 때문인데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냐며 저를 다그치면 그에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아픈 시간이 수없이 흘렀으니까요. 솔직히 많이 속상합니다. 특별할 줄 알았던 우리의 시간이 남들과 다르지 않아서 우리도 남들처럼 사랑하다가 남들처럼 이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갑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다른 인연과 달라서 마음을 주었는데 너무 많이 줘버린 마음을 이제는 거둬야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상 둘이서 하던 것을 가끔씩 혼자 하게 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 또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오늘따라 참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다음입니다. 내 안에 이토록 많은 내가 있었다. 그런 네가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이 흔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을 함껏 표현해주던 네가 있었다. 지나간 과거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이 가득한 현재를 선물해주던 네가 있었다.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그래도 또 보고 싶다고 말하던 네가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덮어 온기를 나눠주던 네가 있었다. 발갛게 부어오른 퉁퉁한 여드름을 보고 내 얼굴에 매력점이 하나 생겼다고 말해주던 네가 있었다. 입술을 쭉 빼고 뾰로통해 있으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으로 나를 달래주던 네가 있었다. 두 눈에 나를 담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던 네가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종이 2장을 빼곡히 채워 맑은 미소와 함께 편지를 전해주던 네가 있었다.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나와 공유하기 위해 세상 일을 귀 기울여 듣던 네가 있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기억하던 네가 있었다. 내 안에 이토록 많은 네가 있었다.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네가 있었다. 다음입니다. 새벽에 보낸 문자 한 통. 새벽이면 잠잠해지는 너의 휴대폰이 갑자기 소리를 내어 놀랐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잠이 들까 말까 하던 너의 순간을 부순 건 아닌지도 걱정된다. 수신함을 확인했을 때 찍혀있는 익숙한 번호가 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미련한 털 보이지 않던 나였는데 왜 연락을 했나 의아했을 것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흔한 새벽 감성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다. 새벽이 되어서 네가 생각난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다 보니 새벽이 된 것뿐이었다. 너에게 못다한 한마디가 있어 연락했다.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에 전부 내 탓만 하고 돌아선 것 같아서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땐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서 못할 말이 없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꺼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아직도 네가 다른 인연을 찾지 않는 이유가 스스로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까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또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땐 나도 그 사실을 몰랐다. 나를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서 네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못나서 속상한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속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를 만나서 속상했던 순간이 참 많았을 텐데 잘 표현하지 않았던 걸 보면 너는 이때까지 많이 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불만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불만을 아끼고 살았던 것이었구나. 너에게 다 쏟아내고도 속상했던 나인데 다 쏟아내지도 못한 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마음을 짐작할 수조차 없다. 내가 전부 미안하다. 그러니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아파온다. 안 그래도 복잡하게 살고 있는 너에게 문자를 보내면 너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까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새벽이었다. 너의 잠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 내가 너를 깨웠다면 용서해 주길 바란다.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들지 않은 정도로 부디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정말 진심이다. 다음 장입니다. 불공평한 이별. 이별이 힘들었던 이유는 내 곁을 떠나는 모든 것들과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다.
주말이면 예쁘게 꾸미고 나가던 내 모습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던 존재도 잠들 시간이 되면 울리던 휴대폰 문자 알림도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끝내고 싶었던 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모두 사라졌다. 그것이 나의 이별이었다. 나에게 이별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소중한 일상 속 작은 습관과의 헤어짐이었다. 나는 이별 앞에 약자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잊는 건 문득문득 힘든 일이지만 습관을 바꾸는 건 하루 종일 틈틈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이별은 내게 더 불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아프고 지워야 할 게 많았으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연애를 귀찮음의 영역으로 밀어낸 그와는 달리 나는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바랬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쯤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조용한 휴대폰, 남는 시간, 옷장 안에 있는 치마,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달아나 버린 식욕, 내 안을 꽉꽉 채우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서 허탈하다 못해 공허한 마음까지 들었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나를 자꾸 고통스럽게 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다. 처음부터 없었다면 몰랐겠지만 있던 것이 사라지면 온갖 어두운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어느 날에는 참을 수 없이 슬프고 어느 날은 아무 감정이 없다가도 또 어느 날엔 심장에 고슴도치가 들어앉아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밥숟가락을 입에 넣다가 눈물줄기를 왈칵 쏟은 적이 있기도 했다. 나를 흔드는 건 많은 돈도 드높은 명예도 아닌 오직 너의 한마디였는데 그런 네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하루에도 수만 번씩 위아래로 출렁이는 파도처럼 내 기분도 위를 향했다 아래를 향했다 가파르게 출렁이기를 반복했다. 끝없는 어둠 속을 헤엄치다가도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한 생각의 전환 덕분이었다. 내가 너를 잃은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잃은 것이다. 주어 목적어를 바꾸었을 뿐인데 그 의미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내가 감당해야 했던 건 그와 함께한 과거였는데 그가 감당해야 하는 건 나와 함께하지 못할 미래라는 것.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면 내가 그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었을 텐데 그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안겨줄 나를 놓친 것이다. 하루 종일 연락하는 것도 데이트하며 보내는 주말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일이다. 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채워질 영역이다. 하지만 나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연인을 다시 만나는 건 꽤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잃은 건 대체 가능한 영역이지만 그 사람이 잃은 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나는 습관을 잃은 것이고 그 사람은 나 자체를 잃은 것이니까. 다음입니다. 이별의 지다. 이별은 숨바꼭질 같은 것이다. 한쪽이 꼭꼭 숨으면 다른 한쪽이 술래가 되어 숨은 아이를 찾는다. 숨는 사람은 이별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고 찾는 사람은
이별에 미련이 남은 사람일 것이다. 술래는 이별이 끝날 때까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릴 때 혹시 맞은편에 그 사람이 서 있지는 않을까? 지하철을 탈 때 그 사람이 자주 타던 노선이면 혹시 그 사람도 이 지하철을 타고 있진 않을까? 함께 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혹시 그 사람도 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지는 않을까? 흔한 일상 속에서 숨바꼭질은 계속된다. 매일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도 있다. 그 사람과 닮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장이 뛴다. 쿵, 쾅, 쿵, 쾅. 걸음을 재촉해서 얼굴을 확인해볼까? 아니야. 그러다 정말 그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래도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데. 이미 머릿속에는 슬픈 음악이 깔린 드라마 한 편이 제작되고 있는 상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술래가 더 힘들다는 것이다. 숨는 사람은 숨기만 하면 되지만 술래는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왜 이렇게 꼭꼭 숨었는지, 원망스럽다가도 숨다가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럽다. 빨리 그 사람을 찾고 싶다가도 영영 못 찾았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그러다 허공을 헤집고 다니는 내가 그저 안쓰럽게 느껴진다. 이별은 시간이 지나야 끝나는 게 아니다.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는 순간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그때가 마음속에 있던 미련이 사라지고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그리고 깨닫는다. 애초에 숨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나 혼자 숨기고 나 혼자 찾고 있었다는 것을. 참 허무하고 기나긴 숨바꼭질이었다는 것을. 이 숨바꼭질에서 승자는 술래가 못 찾도록 멀리 도망간 사람도 아니고 꽁꽁 숨은 이를 빨리 찾는 사람도 아니었다. 빨리 있는 사람이 승자였다.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이별의 승자였다. 그래서 나는 이별에서 졌다. 다음입니다. 너에게 붙이지 않은 한 통의 편지. 시간이 꽤 지나서 그런지 나는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너 없이는 못 지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사라지더라. 시간이 약이라는 말, 딱히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그 말에 기대어 정신없이 지냈다. 처음에는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 같아서 우리가 이별했음을 계속 부정했는데 지금은 네가 남이 되었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며 산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 생각했다. 헤어지던 날에는 그동안 쌓인 응어리 때문에 미움이 커서 얼떨결에 이별에 동의한 것이니 언젠가 서로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쯤이면 다시 찾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헤어진 지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니 우리가 다시 만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시 만날 마음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연락했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연락을 망설이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매일 다투고 밑바닥까지 내려가 울고 불고 솔직히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도 나와 같은 이유로 연락을 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비로소 우리 정말 끝났구나 라는 마침표가 찍혔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너의 소식을 들었다. 네가 지인들에게 헤어졌다는 말을 안 해서
아직도 우리가 만나는 줄 알고 편하게 말하더라. 너의 지인들이니 네가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나도 차마 헤어졌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얼버무리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헤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헤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너에게 연락을 해서 왜 헤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다. 문자 내용을 꽉꽉 채우고 너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핑계 같아서. 사실 헤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은 이유 따위 궁금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귀찮았거나 동정을 받기 싫어서였겠지. 그걸 알면서도 문자를 보낸다는 건 나의 뻔한 미련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기억될 마지막 뒷모습이 미련으로 남기는 싫어서 끝내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너 없이도 사라지더라. 근데 네가 없어도 사라진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서 때로는 웃음이 나더라. 너는 내 전부였는데 전부가 없어졌는데 사라지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 처음부터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지 않았나? 그 감정들은 다 거짓이었나?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였다면 나는 왜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려 했었나? 사랑이란 게 이토록 보잘것없는 존재였나? 사랑이 아니면 다 의미 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사랑 말고도 이 세상에는 의미 있는 것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사랑은 할 필요가 없었다. 담담하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너는 많이 작아졌다. 예전에는 너와 비슷한 이름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던 나였다. 계속 이렇게 심장이 내려앉으며 살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너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뭐하고 사는지, 하는 일은 잘 되는지, 가끔씩은 내 생각 나는지, 혹시 새로운 사랑은 만났는지, 네 옆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상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제는 그게 현실이겠구나. 네가 좋아했던 음악이 내 귓가에 우연히 스쳐 한동안 잊고 살았던 네가 떠올라 미련 섞인 글을 끄적였다. 연습장에 멋대로 쓴 이 글이 너에게 닿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은 별 하나를 띄운다. 오늘 밤에 별 하나가 진다면 그건 아마도 너를 향한 나의 별일 것이다. 그 별을 보고 나를 떠올려 준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다. 네, 오늘의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책이 어느덧 딱 반 정도 읽었네요. 책을. 지금 페이지 수는 다음에 읽어드릴 곳이 126페이지가 되겠어요. 뭐 앞으로 한 4화 또 읽어드리면은 이 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책 하나 끝날 때마다 책 거리라고 하나요? 책 CC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옛날에 서당에서 교육 책 하나 끝냈을 때 뭔가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잔치라고 할게요. 서당이니까. 네. 뭐 그런 것들 좀 해드리고 싶네요. 뭐 한 7화 8화쯤 되었을 때 따로 공지를 구상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입부에 인사드린 것처럼 뭐 에어컨을 틀기에는 좀 애매한 더위이기도 하고 아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가끔 잠을 자는데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고요. 대신 산뜻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또박또박 정확히 읽는 제가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